산타페 신형입니다. 전면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색함이 없었고요. 현대자동차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박시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디자인 자체가 도심에서만 타기에는 좀 아깝죠. 뭉툭한 디자인이라서 상대적으로 공기 저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액티브 에어플랩을 적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해주면서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실내 조명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굉장히 밝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가늘고 진하게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앞쪽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인데요. 특히나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 뻗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살짝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과 초점은 아주 뛰어난 편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3레벨로 가장 낮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한 레벨씩 올려볼게요. 2 1 0레벨까지 올리면 저 앞에 안 보이던 차량이 보이죠. 그래서 예전 차량들의 상하향 전환 폭에 버금갈 정도로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이 조사각 조절 장치는 변동 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다시 내려보고 한 번에 올려볼게요. 지금 3레벨에서 0레벨까지 올려봤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릴 쪽에 길게 뻗어있는 DRL은 DRL 역할만 하고요. H 포인트를 주고 있는 이 부분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병행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실내에서 들어오는데 아래쪽에 거슬리는 것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 아무래도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네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281마력, 토크는 43.0kg 펄스미터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되어 있고 전륜 구동입니다. 측면에서의 느낌은 비례감도 좋은 편이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첫 시도 치고는 저는 어색함 없이 나름 또 현대자동차의 개성도 살리면서 트렌드도 따라가는 적절한 형태를 잘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1입니다. 휠 디자인이 보기에 굉장히 예쁘기는 한데 글쎄요, 이 세차할 때는 다소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도심형 SUV다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레탄 재질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휠 아치 부분 자세히 보시면 앞뒤의 R값이 다른데요. 이런 부분들도 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고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한 설계라고 합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도어랑 일체감이 좋은 편이고요. 약간의 굴곡과 색깔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팬더 측면에는 산타페라고 하는 꾸밈도 조금 해뒀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의 개방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A필러는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유리면들이 조금 더 일체감을 높게 할 수가 있고요. 루프렉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뿔처럼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최종 양산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매끈하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주유구 커버는 터치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키로 잠글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측면이나 전면은 이미 적응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후측면에서는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게이트 자체가 큼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테일라이트가 좀 낮게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모양새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역시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저도 위쪽으로 그냥 일체감 있게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정 부위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법규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범퍼 끝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기의 역학을 고려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2.5 터보 엔진이면은 듀얼 머플러 기대를 했었는데 싱글 타입으로 조수석 뒤쪽에만 직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살짝 누르면 동작을 합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동작할 때의 소음 발생이나 속도 같은 것들 나쁘지 않고요. 기본 세팅은 일단 3열을 접어뒀는데 이게 공간 굉장히 좋죠. 공간에 있어서는 뭐 역시 현대자동차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측면에 보면 2열 접을 수 있도록 버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동 시트 구성이기는 한데 접고 펴는 거는 일단 전동 시트 옵션을 선택하면은 뒤쪽에서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고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20V 인버터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측면에 컵홀더 같은 것들도 여유 있게 구성해 놨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조수석 뒤쪽하고는 조금 다르죠. 컨트롤러는 조수석 뒤쪽에 위치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를 해 놨고요. 아래쪽에 공간이 널쩍한데 이 부분만 활용해도 사실상 트렁크에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것들, 차량 관리용품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펑크3 킷 적용이 돼 있고요. 2열도 한번 접어볼까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 원터치로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접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차량보다는 빠르죠. 굉장히 늦게 가는 차량들이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해서 3열, 2열을 모두 다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굉장히 넓죠.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열을 접었을 때 앞쪽에 슬로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약간의 이 보양이라고 표현하든가요. 중간에 메우는 것만 틈새만 조금 메워주고 카펫 하나 깔면은 아주 괜찮은 차박 솔캠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아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할 때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테일게이트가 굉장히 큼직해서 바깥쪽에서 뿐만 아니고 안쪽에서 이렇게 봐도 이 공간이 정말 상당합니다. 뷰도 너무 좋죠. 펠리세이드라 이 차 급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3열 시트 기준으로 보면 뒤쪽에서 3열 시트를 사용할 때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윗부분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서 뒤로 끝까지 제쳤을 때의 이 윗부분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헤드룸 공간, 앉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승객석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여유롭게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데요.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뒤 도어 하단 끝부분은 승하차 할 때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성인뿐만 아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승하차 할 때는 좀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를 감안하면 적절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도 제법 꽉 잡아주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밝은 톤의 가죽이 고급스럽고 또 넓고 좀 쾌적한 느낌을 주는데요. 글쎄요, 제가 제 차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유지가 좀 어려워서 그냥 조금 짙은 컬러나 블랙 원톤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카도 그린 같은 경우는 실내도 같이 그린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방색 같은 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요런데 디자인도 일체감 좋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죠. 윈도우는 올 오토 타입이고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같은 것들도 예쁘고 요런데 끝 마무리도 꼼꼼하죠. 컵홀더 큼직하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알루미늄 덧대되어 있는데 산타페 폰트도 나쁘지 않고요. 썬루프는 앞쪽은 수동으로 이너 커튼을 여닫을 수 있고 뒤쪽은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양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트는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요. 발 받침도 전동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로 릴렉스 컴포트에서 무중력 상태, 굉장히 편안한 상태 세팅 가능하고 다시 버튼 하나 누르면 롤백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장, 등받이 모두 좋았지만 등받이가 장거리 운전해보니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잘 맞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위쪽에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풋레스트 폭 각도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무릎 에어백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세 제어 장치,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열고 닫는 기능하고 조사각 조절 장치는 운전석 무릎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또렷하죠. 근데 보면 이 층이 없는데 이렇게 안쪽에 잘 숨겨놔서 보기에도 좋고 낮에 보기에도 좋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는 어두운 곳 밤에 봤을 때에도 참 디자인 예쁘네요. 기어가 컬럼에 고정이 되니까 이 전통적인 기어 노브가 위치하는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2단으로 센터 터널이 구성하니까 확실히 실내가 개방감도 좋고 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도 제법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회전 질감 나쁘지 않죠. HUD도 크기 적절하고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컬러나 폰트 같은 구성은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는 디자인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은 이견이 없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뉴 구성을 달리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패들 시프트도 잘 갖춰 놨고요. 기어는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P 버튼은 측면에서 여기서 누르면 되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큼직하면서 이 일체감도 좋고 확실히 신차 느낌을 제대로 잘 전달해 주고 있죠. 후진할 때 카메라는 해상도 좋은 편이고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주변을 볼 수가 있고요.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구성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실제로 리얼하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센스는 차량 외장 컬러에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차량의 컬러도 좀 일체감 있게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뉴 구성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인터페이스나 이 팁팩, 길찾기 기능 같은 것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저는 이 그래픽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승 차량은 2열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등받이 각도나 휴식 모드 여기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열선도 통합적으로 이 앞쪽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일체감 있게 쭉 수평 중심으로 구성 잘 되어 있고요. 공조 장치는 눈으로 바로 보이면서 직관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2단으로 조절되네요. 다이얼하고 이 터치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데 사용이 편리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화면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세팅 가능합니다. 오토홀도 바로 옆쪽에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전용, 그 다음에 입력하고 충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버튼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UVC는 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UVC 작동할 수가, 살균 기능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듀얼 타입의 무선 스마트폰 충전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너무너무 좋고요. 차별화가 되잖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멀티 펑션이라고 하던가요? 앞쪽에서 이렇게 열어서 큼직하게 LED로 조명도 있고 안쪽에 파티션도 좋습니다. 공간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열어서 앞뒤로 뒤쪽의 승객도 이 공간을 올곧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주.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요. 여기에도 오픈된 공간 선반, 여기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고요.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열면 아래쪽에 수납이 있는데 넉넉합니다. 이 루프 쪽으로 올라가는 이 내장재도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런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은 위쪽에 조명하고 연동은 안 되지만 거울 크기가 큼직해서 마음에 드네요. 조명은 터치 타입으로 작동이 되고 모두 LED 구성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바깥쪽으로 아웃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전동 컨트롤 되고, 뒤쪽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왔다 갔다 슬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가 조금 독특한데요. 일반 미러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디지털 미러가 작동을 하는데, 이 디지털 미러로 작동을 하면 시야가 올곧이 계속 확보가 되지만 약간의 이 발열이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뒷좌석입니다. 큼직한 도어는 개폐각이 좋아서 승하차가 편리했고요. 수동으로 큼직하게 선쉐이드 갖추고 있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컵홀더가 이 앞쪽에 2개 위치해 있네요. 아래쪽에도 역시 있고요. 플레이트는 산타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동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갈 때 위쪽에서 이 버튼 하나만 이렇게 딱 누르면 슬라이딩 되면서, 슬라이딩 수동으로 이렇게 텐션 있게 나오고요.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가 딱 조절되면서 3열로 진입이 가능한데 이 공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바닥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등받이를 한쪽은 끝까지 눕혀놨고 한쪽은 기본으로 세팅을 했는데 꽤나 조절폭이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가 좋아서 성인 남성 2분 정도는 뭐 중거리 정도, 중장거리 정도도 이동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3열도 ISO 픽스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LED 조명이 꼼꼼해서 뒤에 앉았을 때도 어두운 공간이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바닥 공간은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고요.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 무릎 공간도 여유 좋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시트백에 이렇게 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스마트폰 충전할 때 선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에어벤트는 이 측면 기둥에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가운데에 에어벤트가 없어서 어딨나 했더니 측면 기둥에 위치시켜놨네요. 그리고 서랍 형태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깊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측면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꼼꼼히 잘 챙겨뒀고요.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되어 있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도 물론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에 앉아보면 약간 시트 높이가 높은데 그래서 이 앞쪽에 가리는 부분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측면에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암레스트 잘 갖춰뒀고요. 실내 구성 참 좋은데요. 수평과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수평 중심에서 수직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글쎄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H포인트라고 하던가요? 그 H 형태의 테일램프를 실내 디자인에서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그랜저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복합 기준으로 10km고요. 도심에서는 8.8,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강릉 구간을 운행을 해봤거든요. 편도 기준으로 최대 연비는 13.8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2.8에서 13.3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연비 13km 정도에 고속도로에서는 13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주행은 8.8km인데
글쎄요, 체감하는 연비는 7km대 초반? 아니면 연비가 아주 안 좋을 때는 6km대 중반까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연비를 보면 7km 정도, 실제 연비 보면은 도심 주행 연비 7km 정도 보시면은 가장 근사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 해를 거듭하면서, 모델을 거듭하면서 확실히 좀 세련되고 덜 불편한 느낌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좋은 느낌 받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특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언덕을 올라갈 때 주차장에서 이렇게 언덕 빠져나오면서 급가속을 하거나 하면 약간 좀 움찔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도 기어를 낮춰서 이 RPM을 높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기어로 넘어갈 때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움찔거리는, 튕기는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살짝 움찔움찔하는 그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특성은 남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멀, 에코, 스포츠,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노멀과 에코가 현대자동차 요 직전 세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큰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현 산타페이에 와서는 노멀과 에코의 차이도 제법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을 넓혀 놨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데요, 킥다운 했을 때의 반응, 악셀의 반응 같은 것들도 달라지고, 기어 변속 타이밍이나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시속 130km가 넘어가면 날개를 이렇게 좀 꽉 조여주는 느낌이 좋고요. 일반 모드에서도 시속 120, 130에 진입하게 되면 날개가 조여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그런 세팅이 연동돼서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281마력의 토크 43.0kg/S를 발휘하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은 고르게 이 토크밴드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전 영역대에서 부족함이 없고요. 시속 200km 부근까지는 답답함 없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공기 저항 계수가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속도를 조금 높여 봤을 때에도 그 바람 소리라든가 아니면 공기 저항 같은 것들이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서스펜션의 세팅도 그렇고 이 셰시 강성도 그렇고 제법 괜찮은데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음역이 좀 풍부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좋고요. 특히나 고음대하고 중음대가 일반 오디오랑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자체가 좀 박시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울림통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저처럼 막귀이신 분들은 그냥 보스 오디오만 옵션으로 선택하더라도 기준 이상의 만족도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하고 있어서 연비랑 소음 등 진동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반부터 담력이 꾸준하고요, 페달을 밟을 때의 느낌은 좀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고 거부감 없는 아주 그 스마트한 세팅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자세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또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4일 동안 시승하면서 평균 연비는 9.3km였는데요. 초고속 주행도 많이 하고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안 좋은 연비 조건, 그리고 급가속이라든가 급정거,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여러 가지 이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연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자릿수 연비도 뭐 자동차 전용 도로나 지금 같은 고속도로에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덩치 그리고 가솔린 2.5 터보 엔진임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연비 부분하고 가격, 연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고요. 가격은 또 낮으면 낮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연비가 그렇습니다. 21인치 휠 타이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세팅이 괜찮은 편입니다. 셰시 강성도 좋은 편에 속하고 소음하고 진동도 아주 적극적인 편인데요. 물론 이 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이다 보니까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돼 있고 해서 더욱더 조용하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이 좋은 편입니다. 풍절음도 이 박시한 디자인을 감안해보면 조금 취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슬리는 소음은 120에서 130을 넘어가야지 조금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 통상적인 주행 속도 구간 80에서 한 110, 120 정도까지는 크게 거슬리는 소음은 없었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도 서스펜션이나 셰시에서 잘 받아주는데요.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요 직전 세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면서 그때 이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셰시는 요 직전 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거랑 같습니다. 플랫폼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빛을 제대로 발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거든요, 지금. 근데도 이 정도의 안정감 있는 조금은 세련된 느낌? 간혹 가다가 특정 조건에서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안정감이 좋고 또 편안한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저한테 추천을 해보라고 하면, 휠타이어 스펙 추천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21인치보다는 19인치 정도가 딱 맞을 것 같고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인치까지, 20인치 정도까지는 승차감 저하를 크게 느끼지 않고, 밖에서 봤을 때 또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런 좀 적절한 타협선이 아닐까 싶어요. 1열, 2열, 3열의 승차감 차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3열인데요. 뒤쪽에 공간을 보면 많이 이 3열 시트가 뒤로 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좀 승차감에서 1열하고 2열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체감이 확 될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트 때문에 약간 2열, 3열, 1열하고 2열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열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차량 자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몸으로 전달되는 그 느낌만큼은 균등하게, 균질하게 유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가격대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소렌토나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간극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물론 4일 정도 타보고 나니까 확실히 이 펠리세이드랑은 등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소렌토,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 소렌토하고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실 때 더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또 옵션도 정해야죠. 컬러 선택이나 내외장 컬러 선택해야죠. 가격도 막 따져보면은 넣다 뺐다 하고 하다 보면 엄청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기는 한데, 소렌토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지만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다듬어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브랜드 안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상위 모델하고의 간섭은, 가격대는 간섭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이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승을 할 때 한 3시간 남짓 행사에서 시승을 할 때도 제가 첫 느낌이 오히려 펠리세이드보다 운전할 때도 덩어리감? 이 차가 더 크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4일간 운행을 해봐도 펠리세이드는 외관에서 보여지는 크기에 비해서 실내에 타서 운전을 할 때는 그 처음에 기대됐던, 예상됐던 것보다는 운전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시야 같은 것들이나 내가 아주 큰 차량을 몰고 있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었는데, 이 산타페는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일까라고 하는 거 이상으로, 아무래도 이 위쪽에 루프 라인도 좀 높고 박시한 느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 차량의 크기보다 조금 더 운전할 때 내가 좀 굉장히 큰 차량을 운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도 상당 수준에 올라왔는데요. 더 이상 이 현대자동차를 시승하면서 브레이크 계통이나 실시의 강성 또는 스티어링 휠의 이 보타나 불안감 같은 것들은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감 좋고요.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약간 좀 묵직하게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는 또 약간 좀 묵직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향상되고 개선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는 가변형 서스펜션이 아니고요, 속도 감응형이라고 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주파수를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은 상태로 서스펜션이 반응을 하게 해놨는데, 그 정도만 해도, 감응형만 해도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일반 모델하고 다르고 또 조금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캘리그래피 트림이다 보니까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전신, 골반 부분을 선택하는 메뉴에 맞춰서 마사지 기능도 있는데요. 많이 막 뭐라 그럴까요? 진짜 리얼 마사지, 안마 의자 같은 그런 마사지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옵션 구성이라든가 차량의 전체적인 등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거리 운전에 가장 좋았던 옵션이 개인적으로는 이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기능이었습니다. 피로도가 확실히 낮죠. 마기통 가솔린 2.5 터보 엔진의 이 고RPM에서 회전 질감 나쁘지 않았고요. 배기음은 상대적으로 조금 밋밋한 감이 있었습니다. 배기음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개성 있게, 박력 있게 세팅을 해줬으면은 박시한 외모에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편했고요. 1열에 시트 높이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시야가 탁 트여 있고요. 제가 외관 설명할 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A필러 쪽에 미러를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하니까 요만큼의 조그만 창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덩치가 큰 SUV에서는 요 정도만 사실 추가적으로 시야 확보가 되더라도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개방감에서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현대자동차가 아주 잘 대응을 해줬네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조작을 해봐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손을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뻗는 쪽은 약간 멀리 있지만 이 멀리 떨어지는 쪽, 이쪽으로 이렇게 꺾였을 때 조금 안쪽으로 살짝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실제 제가 만지는 동선하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위치나 각도가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고 멀리 있지만 이 화면 터치하거나 조작하거나 메뉴 선택할 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체공학도 이제 상당 수준에 좀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려를 참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고려도 돼 있고요. 통풍 시트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1단에서는 날씨가 더울 때는 크게 이게 켰는지 껐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와닿진 않았고요. 3단으로 하면은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안장보다는 등받이가 조금 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등받이가 조금 더 시원했던 느낌이 있고요. 2단까지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아무래도 3단을 올리게 되면은 소음이 조금 발생하긴 합니다. 약간 간헐적으로 조금 단단하다, 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보다는 도심 주행에 노면이 조금 안 좋을 때, 똑같이 노면이 안 좋을 때도 고속으로 좀 달릴 때의 안정감이 조금 더 높게 느껴졌고요. 도심에서의 간헐적으로 제가 약간 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저속 구간에서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거리 조절 4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HDA2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차선 변경 같은 것들은 방향지 등만 컨트롤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코너에서 안 되고 뭐 내리막이나 오르막이면 또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나온 HDA2는 비교적 조건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아서 웬만한 추월 조건에서라고 하면 차선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가능하고요. HDA2가 채택돼 있어서 간단하게 방향지시 등만 조절하면 어렵지 않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HD2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코너에서 안 되고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 애매하면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 산타페에 채택되어 있는 요 시스템은 조금 그 조건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추월 조건, 딱 눈으로 봤을 때 요 정도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코너나 오르막 내리막에서도 차선 변경이 방향지시등 조작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상 신형 산타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